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자, 2021년 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자, 밖에 눈이 엄청나게 좀 내리고 있네요. 눈이 엄청나게 옵니다, 회원님들. 자,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전 조심하시고, 지금 눈이 엄청나게 옵니다, 회원님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1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자, 그리고 회원님들 지금 카톡으로 채널 쪽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그 채널 채팅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회원님들. 가끔가다 개인 채널에서 1대1로 이렇게 말을 거셔가지고, 종목 질문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렇게 되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원래 이게, 개별적인, 그러니까, 한 명당 다수의 어떤 뭐 있는 상태에서 질문하시는 건 괜찮은데, 1대1 상담이 안 됩니다. 1대1 상담이 돼버리면 이게, 주식 자문법에 좀 위반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현재 뭐, 주식 자문회사가 아닙니다, 여기가. 자문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자문법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 그게 그래서 채널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부분, 그래서 질문할 게 있으시면 들어오셔가지고 채팅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아무튼 우리나라 법이 좀 거지 같아가지고 좀 그래요. 우리나라 법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리는 거니까, 꼭 채팅창으로 참여하셔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오늘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마이너스 3.2%까지 내려갔어요. 아마 뭐 어제도 좀 내려가고 오늘도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이게 미쳤나 돌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겁니다. 뭐 시장 자체가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플러스 3.6%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7까지 좀 내려갔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 3.2%까지 내려갔으니까 변동폭이 상당히 좀 커진 부분이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종목별 변동폭도 엄청나게 좀 컸던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뭐 심리적으로 좀 소위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좀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너무 내려갈 땐 너무 크게 또 내려갔다가 또 갑자기 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갑자기 또 반등을 좀 주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하루 동안의 폭이 너무나 크고, 뭐 몇 분 사이에 갑자기 훅 내려갔다가 또 몇 분 사이에 딱 갑자기 또 훅 올라오고, 뭐 이런 상승과 하락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우리 주식을 좀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오늘이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내려가면 매도하고 싶고, 좀 올라간다 싶으면 좀 매수하고 싶고, 그런 심리가 많이 작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에서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거 아닙니다, 회원님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은 상승 추세의 일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기복은 강하지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고, 그에 따른 상승의 일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수라는 것도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요, 보게 되면 이렇게 단기 고점 신호가 나올 듯한 흐름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그동안 뭐 잘 상승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걸 조금만 옆으로 해서 보게 되면, 아, 단기 고점 나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뭐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이제 정확한 고점 신호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예지력을 가지고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시장이 주는 신호를 보고 지금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네, 알보이드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은 상승 추세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시장입니다. 지금 코스피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0.3%, 오늘 장중에 무려 뭐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0.3%까지 반등을 좀 주는 흐름들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넘게 또 내려갔었죠. 어제도. 자,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1.1% 정도에서 또 마감을 좀 해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보면 좀 중간중간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의 단기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잘 상승해주고 있고,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좋은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직도 추세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즉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또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시장은 정말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잘 움직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좀 한번 훑어봅시다. 한번. 자, 시가총액 큰 종목들, 일단 뭐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기복이 좀 강했었죠. 아직까지는 뭐 고점 신호가 안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자, 아무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금일 뭐 9만원 이하로 좀 내려갔다가 이제 약보합으로 좀 마감되는 분위기였고,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장중에 거의 뭐 12만 5천원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12만 9천원까지 마이너스 3%에서 좀 마감을 좀 해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뭐 아직까지 흐름은 아직 무너지진 않았어요. 무너지진 않았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게 되면 마이너스 3.6%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그동안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강한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항상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주식이라는 건 하락도 마찬가지, 상승도 마찬가지고, 상승하게 되면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한다면 이건 상승이라는 거죠. 예, 상승이라고 좀 보셔야 되고, 우리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 줄 때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자, 우리가 이걸,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냐,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냐 라는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상승 추세로 잘 유지를 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좋은 시장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요즘 뜨거웠죠. 자, 현대차가 상당히 좀 뜨거웠는데, 자, 무려 뭐 29만원 부근까지 올라갔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무려 55조를 좀 보여줬는데, 지금 글로벌 자동차 55조면요, 미국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 하면 생각나는 자동차 브랜드가 이제 포드가 있고 이제 GM이 있죠. GM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테슬라는 좀 제껴놓고, 자, 이 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 GM하고도 현대차하고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얘네 GM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60조대 수준이에요. GM 같은 경우에도. 포드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30조대입니다. 30조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미국에 있는 포드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비싼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 중에 제일 비싼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당연 뭐 회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지금 현재 무려 시가총액이 915조입니다. 915조 원.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하게 되면 뭐 대략적으로 한 915조 원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엄청나게 비싼 종목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세계적인 독일차 중에 이제 폭스바겐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포르쉐도 가지고 있고 아우디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여러 또 브랜드들 가지고 있죠. 폭스바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스바겐 시가총액은 이 친구가 101조 원 정도 돼요. 101조 원. 101조 원이면 최근에 중국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니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니오라는 회사가 지금 101조 원이에요. 폭스바겐 시가총액과 니오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니오라는 회사는 지금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지금 유명한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현대차가 보게 되면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쪽은 보게 되면 그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쪽 좀 미래에 우리가 타고 다닐 그 내연기관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뭐 가솔린이라든지 디젤 엔진이 아니라 전기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모터가 달려있는 그런 자동차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소로 이제 갈 수 있는 자동차들, 이런 쪽 자동차들이 상당한 투자자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갑자기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지금 엄청나게 커져버렸는데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30조대를 보여주던 종목이 20조대도 있었죠. 그 정도 수준을 보여주던 현대차가 갑자기 지금 50조 원대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시가총액이 지금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애플 자동차 관련된 내용도 나왔지만 일단 정확한 공시는 한 달 뒤에 한다기 때문에 2월 초 정도 되어야지, 2월 초 중순 정도 되어야지 애플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가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현대차에서도 지금 현재 확정된 게 없다, 우리에게만 물어본 게 아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컨택을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애플에서 현대차와 함께 완성차를 만들어낼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도 혼자서 절대 완성차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라는 게 상당히 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회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지금이야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렇지만 테슬라가 몇 번 부도가 날 뻔도 했어요. 부도가 날 뻔도 했었고 정말 회사가 없어질 뻔도 했었는데 정말
테슬라가 제대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 이 친구들이 2003년도에 설립됐으니까 정확하게는 2013년도 약 10년 뒤부터 그러니까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온 건 실제적으로 2013년도부터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뭐 테슬라가 뭐 자동차를 만든다는 게 이게 지금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노하우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테슬라를 보더라도.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생산 공장을 만들어내기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라든지 뭐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는 뭐 애플에서 하겠지만 실제 생산 라인을 가지고 공장을 가동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2024년 5년 정도에 2023년에서 2024년 정도에 자 사이에 지금 전기차를 자 상용화하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짧은 기간 안에 실제 애플이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보면 거의 10년 전부터 자동차를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부분들이 최근 공식화된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이런 흐름들이 좀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지금 900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제 900조 원대인데 엄청나게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자, 그래서 현대차가 앞으로 얼마나,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 그룹이 주가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슈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슈가. 그 이슈는 이번에 나오는 이제 아이오닉 5랑 이제 수소차 관련 이슈 차량 이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상당히 좀 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 외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현대 기아차 그룹이 지금 당장 어떤 추세상 지금 현재 고점 찍고 내려온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가 현실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슈를 먹고 자라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당분간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동차들의 시가총액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높다. 오히려 내연기관을 부착해서 만드는 또 유명한 자동차들 같은 경우 오히려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아직까지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이제 단기 급등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은 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인텔 쪽에서 이제 파운드리 얘기가 좀 나왔지만, 아무튼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제 뭐 파운드리 사업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그게 풀가동이죠, 풀가동. 거기다 이제 디램 가격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자, 랜드 플래시 가격은 최근에 조금 약간 다운됐습니다. 약간 다운된 부분들이 있는데, 워낙 랜드 플래시가 돈이 되고 좀 비싸다 보니까 다들 랜드 플래시를 많이들 생산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랜드 플래시 가격이 좀 약간 다운되고는 있어요. 하지만 디램 가격은 견고하게 지금 현재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반도체 쪽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지금 뭐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보게 되면 또 뭐 백색 가전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삼성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또 그리고 하만이라는 또 회사를 또 구조원에 인수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그 디지털 커피 전자 패널이 좀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그 요즘 뭐 벤츠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요즘 고급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보면 이제 그랜저 이상 되면 디지털 커픽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는 1위 업체입니다. 하만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이제 하만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만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단순하게 우리가 좀 보더라도 지금 그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6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 때 이제 600조 원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지금 540조예요. 540조. 오늘 보게 되면 540조입니다. 540조. 근데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있죠.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죠. 그리고 가끔 가다 또 보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좀 돈이 되긴 하지만 이제 박리담회지 않습니까? 박리담회가 아니라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많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가격이 비싸고 돈이 되긴 되는데 뭐 그렇게 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뭐 시장의 그 사이클에 따라 좀 틀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쪽보다 메모리 반도체 쪽에 오히려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습니다. 역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좀 돈을 더 많이 번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오히려 메모리가 더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파운드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디램 시장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 다 치고, 그리고 나머지 뭐 여러가지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뭐 사업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포트폴리오를. 그렇기 때문에 뭐 TSMC가 지금 현재 600조 원으로 지금 거의 뭐 50%가 넘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그 외에도 지금 뭐 파운드리 사업도 지금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과거에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 비중이 4%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는 거의 20%까지 올라왔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20%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7나노 이하의 공정에 있어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TSMC밖에 없습니다. 7나노 이하의 공정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이 세상에 두 회사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TSMC 두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TSMC와 삼성전자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수주 물량이 좀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와 TSMC를 뭐 단순 비교하더라도 아무리 TSMC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의 뭐 시장 점유율이 높다 하더라도 600조 정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540조라면 좀 적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더 우리가 멀티플을 좀 더 줄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갤럭시 S21이라는 또 스마트폰이 얼마나 또 판매가 될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540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배가 고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뭐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상승할 여력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쪽이 계속해서 움직인다면 우리 시장은 계속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보자면 최근에 뭐 3200포인트 최근에 뭐 JP모건 쪽에서도 11월 말이었죠. 작년 11월 말에 JP모건 쪽에서도 코스피 시장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2021년도에는 3200포인트를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했었는데 이미 3200포인트를 한번 이상을 터치했지 않습니까? 이미 터치했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상승할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면 뭐 2차전지 쪽도 있고 뭐 제약바이오 쪽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지금 뭐 수소차, 뭐 그린 뉴딜 쪽도 있고, 뭐 디지털 뉴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보면 또 해킹이라든지 여러가지 또 사회적 이슈가 가끔가다 좀 터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디지털 뉴딜 쪽도 마찬가지고, 그린 뉴딜 쪽도 마찬가지고, 상승할 만한 지금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아직 제대로 상승 못한 종목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최근 들어서는 좀 등락폭을 좀 커지고 있고, 거기다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걱정스럽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걱정스럽게 볼 필요가 없이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 하신 분 1번 한번 좀 눌러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자, 이해 가시면 1번, 이해가 안 가면 2번. 자, 회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유롭게. 어차피 뭐 회원님들 의견이지 뭐 제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시장 자체는 아주 뭐 긍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시장 자체가 좀 급등락이 좀 있다 하더라도 좀 회원님들이 좀 견디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회원님들? 자, 그렇다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뭐 차분히 대응해 나가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자, 그리고 지금 뭐 어차피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상승을 제대로 못한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뭐 우리가 뭐 그런 비교도 요즘 많이들 하더라고요. 요즘에 무슨 비교를 하냐?
실제 자동차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냐? 내연기관 자동차에 있어서 응? 석유 회사가 돈을 많이 벌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미국 시장에서 보면 이제 포드가 돈을 많이 벌었냐? 응? 포드가 돈을 많이 벌었냐? 록펠러가 돈을 많이 벌었냐? 록펠러가 돈을 많이 벌었죠. 막 이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전기차가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아니면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뭐 모듈이 되었든 소재가 되었든 뭐 이런 내용도 요즘 뭐 얘기가 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보다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들이 앞으로 좀 파워가 더 세지지 않겠냐. 특히 뭐 소재부터 시작해서 모듈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기업들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멀티플을 좀 많이 주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도 현재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튼 지수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뭐 이틀 연속으로 조정을 보여주곤 있지만 절대적으로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없고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는 계속 고를 외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 제약바이오가 좀 약하긴 약합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엄청난 강한 시세를 보여주다가 요 며칠 동안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도 절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무시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제약바이오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쭈쭈해야 돼요. 주가가 좀 내려간다 싶으면 조금 매수 단가를 좀 낮추면서 계속 좀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체리를 줍듯이, 주워서 바구니에 담듯이 체리 피킹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린다고, 코스피 시장이 흔들린다고, 코스닥 시장이 흔들린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회원님들? 그래서 회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시장에 대해서는 차분히 잘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회원님들 오늘 뭐 눈도 많이 오고 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회원님들. 다들 뭐 퇴근하시고 뭐 바쁘실 것 같은데, 자, 아무튼 회원님들 뭐 방송 들으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고,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 쪽에도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이 유튜브 쪽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카페에 들어오시면, 자, 어디로 갔나? 자, 여기네요. 자,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자, 여기 얼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지난 방송 보기가 있습니다. 지난 방송 보기. 여기 보시면 이제 VIP 회원이 되시면 다 보실 수 있는데, 보실 수 있는데 무료 회원으로는 보실 수가 없어요. 무료 방송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저희 가족이 되시면 VIP 골드 회원이 되시면 방송 보기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그리고 동시에 유튜브 오늘 방송한 것도 유튜브에 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좀 늦게 방송을 들으신 분들 한번 처음부터 한번 차분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 바랍니다. 뭐 시간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30분 조금 넘으니까 한번 들어보시 바라겠습니다. 좋은 종목을 하나 추천해 달라고요? 일단